자, 958번은 가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빠르게 해석하셔야 되죠. 1부터 x까지 정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뭘로 보이셔야 돼요? 뭘로 보여야 되니?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x축이 있고요. fx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 곡선일 리가 없어요. 직선일 것 같아요. 왜냐면 1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이 1,f1이고 이 점이 x, fx일 텐데 정적분의 결과가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x니까 여기가 x-1이고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딱 사다리꼴 면적인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사다리꼴 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죠? 예. 이거를 지워도 되죠? 예. 굳이 쓰실 것까지는 없을 거고요. 가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 fx는 직선이다 이거죠. 그런데 선생님 직선을 그려놓고 하니까 설명이 되는 느낌이지 저걸 보고 직선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라고 하시면 뭐 그럴싸해요. 예. 사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1,f이라고 뭐 x, fx란 점 두 개를 생각할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정적분이라는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편의상 면적을 이용하는 거죠. 위로 올려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걸 텐데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저 우변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변의 모양을 보고 뭐지 이거 사다리꼴의 면적인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식의 특징을 관찰해서. 아시겠죠? 물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게 이제 적분에서 자주 나오는 조건이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데요. 외우게 되는데 어쨌거나 외우지 않은 상태로도 사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F형이 1 나와있으니까 fx는 ax 더하기 1이라고 적으면 될 거예요. 맞죠? 네. 나머지 정적분은 직접 하면 되겠죠. 2분의 ax의 제곱 더하기 x 0이고요. 5배 xfx는 ax의 제곱 더하기 x일 거니까요. 3분의 a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하셔가지고 적분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었죠. 적분 구간이 y축이 뒤칭이어가지고 어차피 얘는 0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럼 2a 더하기 2는 얼마죠? 3분의 10a a가 2분의 3이니까요. F4는 7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우변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만 읽어내시면 쉬울 것 같고요. 959번은 수능 기출문제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느낍니다.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요. 예. 나 조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왜냐면 가에서 f'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직 모르잖아, 그지? 그냥 a라고 해볼게. 그럼 3ax x-k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라는 놈은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맞아요? 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f'x를 정적분 할 건데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요. 그 절대값을 씌웠는데 만약에 이 아이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 그럼 항상 양이거나 항상 음이다라고 하면 ft-f0이거나
아니면 F0-FT여야 되잖아요. 둘 중에 무엇이든 얘랑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t에 대해서 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 같고요. ft는 f0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항등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같은 것도 불가능하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너네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0부터 t 사이에 f'x가 0이 되는 x가 있게 없게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예. 근데 t는 1보다 큰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은 0하고 k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i가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하냐면 저기서 말하는 k가 이렇게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이 되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했기도 하고요. 귀찮아서 양수니까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맞아요? 네. 그럼 얘는 0부터 k까지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절대값이 풀리겠고요. k부터 t까지는 그냥 f'x 이렇게 절대값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보면 f0-fk 왜냐면 부정조건이 fx니까요. 얘는 ft-fk잖아요. 그죠? 얘가 f0 더하기 ft가 되려면 fk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k와는 항등은 아니니까요. fk는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기억 참이죠.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확인했지만 0에서 k에서 f'x는 네거티브 하기 때문에 지금 저거 마이너스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석분의 결과도 음일 거고요. k는 0과 1 사이의 값이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t가 1보다 큰 실수이기 때문에. 맞아? k는 1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게 y는 fx라고 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t 이런 상태겠죠. 물론 k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하시죠? 예. 함수의 극소값은 0이다. 뭐 위에서 확인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기억니은 등은 다 맞는데 이걸 판정하려면 이게 전부 다 하고 있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나 조건만 완벽하게 해석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을 동시에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잠깐만 약간 볼게. 더운 거 같았어. 몇 번째?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자 f'x가 보호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저 우변의 식이 안 나와요 절대. ft 빼기 f0 아니면 f0 빼기 ft가 나와요. 그럼 보호 변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f'x가 0 되는 지점이 0과 t 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f'x가 0 되는 지점은 0하고 k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가 0과 t 사이 있어야 돼요. 이해했어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가 0 되는 지점이 0하고 k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 0하고 k가 없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어떻게 풀리냐면 ft-f0 이렇게 풀리든가 그럼 얘가 ft 더하기 f0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려면 ft는 f0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 F0과 마이너스 F0이 같다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F0이 0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F0이 0이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얘가
혹시라도 F0-FT 이렇게 풀린다고 하면 얘가 FT 더하기 F0이냐라고 하면 이러면 FT가 0이 돼야 되는데 FT가 0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해하겠어요? 즉 이걸 만족하려면 무조건 부호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부호 변동을 만들 수 있는 아이는 0하고 K인데 K밖에 안 되는 거죠. 0과 T 사이니까. 이해되죠? 예. 이거를 읽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만 읽어내시면 쉽게 풀 수 있죠. 근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문제의 포지션은 사실 기출문제잖아요. 쉬운 포지션 아니에요. 그러면 F'X가 부호가 고정인데 절대값 씌워넣겠어요. 난이도상. 그죠?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뭘 검토하는 게 좋겠어요? K가 0과 T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해했나요? 예. 필요한 거 메모하세요. 다 적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덜 적었어요? 네. 960번 볼게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주어져 있죠? 뭐라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윗끝 아래끝 일치, 양변을 x에 대비 미분. 맞아요? 윗끝 아래끝 시키면 뭘 알게 되냐면 G0이 EF0과 같다. 이거 알고요. 두 번째로 G'X가 EF'X 더하기 fx와 같다. 이거 두 개를 알게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아마 문제를 푸는 큰 기둥일 거예요.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들어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알겠죠? 자, 하 조건 해석해 볼까요? gx가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간다는 말은 g'0이 0이고 g0은 0이다. 이 소리죠? 네. 근데 봐봐요. 여기서 얻을 게 있죠. G0이 0이면 F0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G'이 0이면 F'F'도 0일 수밖에 없네요. F0이 0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네. 그리고 GX의 도함수 G'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fx는 뭐라고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fx 뭐라고 잡아야 돼? 3차항의 기수는 알고 있고요. 2차항의 기수는 몰라요.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1차항의 기수 0이고 상수항 0이라고 써있죠.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러면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겠네요. 그래서 G'X의 식을 한번 써보면 6x의 제곱 더하기 4ax 그리고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6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4ax가 되잖아요. 얘가 원점의 대칭이라는 말은 여기가 여기라는 말이죠. 원점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임을 알게 돼요. F3이라는 놈은 27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9인가요? 네. 그럼 마이너스 27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넘어가 되겠죠? 다음 문제 961번입니다. 자, 함수가 1을 기점으로 분기되어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연속을 먼저 확인해 봐야죠. 저 위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0되네요. 아래에도 1을 대입하면 0되죠. 그러면 저건 a와 관계없이 연속이니까 사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죠? 그럼 미분 가능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f'x는 10x 5배 a 플러스 1 먼저요.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x가 1보다 작을 때. 미분 가능해서 (5 5a) 이놈이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럼 a는 2 나오네요. 그죠? 네. a가 2가 나왔다는 말은 fx가 이제 확정된다는 얘기죠. 위에 게 이제 5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10이에요. 아래 거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요. 근데 봐봐. 물론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gx를 직접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gx도 정적분으로 적용이 된 함수잖아요. 그럼 정적분으로 적용이 된 함수 나오면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위 끝 아래 끝 일치랑 양변 미분이요? 그러면 g-2분의 3이 0이죠. 그리고 g'x가 fx란 말이에요. 여기 g'x가 fx라는 말을 하고요. 즉 fx는 gx의 도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극소값 중 0이 아닌 것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극대 극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fx의 부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fx를 인수분해 된 형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부호가 필요하니까. 이해돼요? 이렇게요. 그럼 실제로 f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면 x는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르겠잖아요. 근데 1의 오른쪽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맞아요? 예. 1의 왼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죠. 동의하시겠죠? 물론 저기 5니까 더 폭은 더 좁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죠? 아주 부호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맞불 이런 식이잖아요. 이해하죠? 즉 극소값은 누구예요? g-2분의 3과 g-2잖아요. g2잖아요. 근데 극소값 중 0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 얘는 0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즉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g2를 구해야 돼요. 선생님 g2를 구하려면 gx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x까지를 정적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잠깐 t로 보고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적분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얘들이 전부 다 2차 함수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6분의 1 곱하기 x절편의 차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5의 세제곱인가? 아니 2다. 2이 아니고 6분의 2 곱하기 2분의 5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부호를 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6분의 1을 공통인수로 보고 묶으면 4분의 125 마이너스 5
여기 6분의 5예요. 잘못 썼어요. 예. 최고차항에서 5잖아요. 예. 이해하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8분의 35가 나와요. 물론 얘들이 2차 함수로 구성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이거 구간별로 다 적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지금 적분을 안 하고 정적분의 결과를 얻고 있는데 이 함수가 2차 함수를 두 개를 연결해 놨고요. 지금 구하라는 정적분이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 가능한 적분이기 때문에 아주 우연찮게도 이렇게 풀어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미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 962번 볼까요? 사실 이거는 fx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접근한다고 써있어요, 친구들? 봐봐요. 어떻게 접근한다고 써있죠? A에서 시작해서 구간의 길이 4만큼만 접근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A는 이때 0부터 4까지 움직일 수 있대, 그지? 그지? 그러면 적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으면 이런 짓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얘가 A고요. 얘가 A 플러스 4거든요. 여기 출발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네. 얘가 X는 A고 얘가 X는 A 플러스 4인데 현재 적분을 하면 여기 이 부분에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시켜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면적이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냥 알아요.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표시해 줄게요. 여기 이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되고 여기 이 부분은 면적이 추가되는 거예요. 원래 정적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선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왼쪽에 있는 선분은 빼고 오른쪽에 있는 선분은 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색깔칠한 거 지워줄 테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계속 줄고 있죠. 줄고 있죠.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아, 준다. 언제까지 주냐라고 하면 딱 이때까지요. 이때가 언젠데요, 선생님? 이 둘이 높이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기다 보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왜 얘가 중요하냐?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세요? 얻는 것이 더 길고 잃는 것이 더 짧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정적분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짝대기를 옮겨가면서 면적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수학도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약간 거부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잘 봐요. 이거를 식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면 이건 뭐냐 얘들아?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돼. 이거 뭐예요? 이거 정적 부분으로 정의 된 함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좀 안 그래 보여서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왜 생각을 못하냐? 원래 쟤가 여러분 눈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이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변수가 A라서 상수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 변수입니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A에 관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쟤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얘를 A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는 이미 저랑 같이 배웠잖아요. 개념할 때.
FA 더하기 4 마이너스 FA라고 이미 배웠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얘 최소값을 알고 있으니까 극소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FA 더하기 4랑 FA를 뺐을 때 극대 혹은 극소의 위치는 둘이 같을 때죠. 이미 이 그림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접근을 해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지만 저는 구간이 움직일 때 이 정적분의 면적의 변화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높이 같을 때다. 이렇게 푸는 것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천천히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적분 문제를 풀 때 크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아이는 식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고요. 얘는 식이 y는 x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a를 넣고 a 플러스를 넣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거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a. 이놈이 a가 되네요. a 더하기 4 마이너스 4니까. 그죠? 이걸 만족하는 a는 3이겠죠? 0도 만족하긴 하는데 0은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a가 3일 때 저 값을 구해야 되니까 3부터 7까지 fx를 정적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함수가 바뀌니까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를 적분하셔야 되고요. 4부터 7까지는 적분할 필요 있겠냐? 직각이 등변인데. 맞아요? 네. 2분의 9죠. 여기 앞부분만 정적분 하시면 이렇게 될 텐데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2분의 9까지 더해서 6분의 37 나와요. 그럼 P 플러스 Q는 43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저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각이긴 해요. 알겠죠? 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변수를 바꿔놔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몰라봐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고3들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저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 봐봐요. 이 문제를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것도 안 보고 이게 왠지 닮은 비가 x 대 6이니까 여기 길이 구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해서 sx 이미 구해놨잖아요. 몸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이의 방향은 뭐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묻는 것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문제에서 묻는 것이 몹시 복잡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변형을 시도해 볼게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해요? 문제에서 묻는 것의 구체화라고 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앞부분은 0분의 0꼴이고요. 뒷부분은 확정형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맞죠? 예. 자, 그런데 이 앞부분에 있는 식이 뭘로 보여야 되냐면 특히 얘가요. S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뭐라 할까요? 라지 fx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저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4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실제로 이 전체의 뜻은 뭐겠어요? 라지 f'4 즉 S4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것이 뒤에는 확정이니까 8분의 얼마냐? 3. 예. 그러니까 3S4 아니에요? 그죠?
그럼 S4만 구하면 되니까 얘가 그냥 4란 얘기죠. 여긴 2란 얘기인 거고. 맞습니까? 이거 3대 4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야 되냐? 3분의 16이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저걸 x에 관한 식으로 쓸 게 아니라 x가 4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다리꼴의 면적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3분의 20 곱하기 2 곱하기 3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40 되겠네요. 물론 SX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 출제 의도를 비껴나가는 거죠. 어차피 미분시킬 거였으니까. 어차피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거니까. 안 했어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항상 풀이의 방향을 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막 중학교 문제나 아니면 고1, 고2 좀 간단한 문제에서는 좀 잘못 길을 들어도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3 문제에서는 길을 좀 잘못 들어가면 진짜 큰 지장이 발생하거든요. 이미 한 15분 날린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인간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안 고쳐져서 제가 고3 반에서 정말 많이 주문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묻는 것이 풀이의 방향을 정해야지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고3들이 계속 지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일 때 문제에서 묻는 것을 보고 풀이의 방향을 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강력한 학생으로 성장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964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합성함수네요. 합성함수. 합성함수. 쫄지 마라. 합성함수인데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거든요. 위끝 아래끝 일치 좀 시켜볼게요. 그러면 f에 0 이놈이 5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저거의 양변 역시 미분할 수 있잖아요. 미분을 해보면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미분한 식이 오히려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지 않아요? 별로 안 그런가? 좀 글지? 내 말 잘 들어봐. 물론 다항함수를 확정짓는 문제니까 최고차항을 ax n제곱을 해서 위식에 넣든 아래식에 넣든 뭘 하든 답이 나올 거야.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얘는 차수가 하나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의 차수는 어떻게 되냐? 제곱돼 버려.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의 차수가 fx의 차수만 가지고 생각해봐. fx가 n차라고 해보면 얘는 n 플러스 1차가 되고 얘는 n 제곱차가 된단 말이야. 근데 n 제곱차랑 n 플러스 1차 같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사실은 n 플러스 1차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n 제곱차하고 n차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n은 1차인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적분을 하면 차수가 n 플러스 1차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좌변은 n차를 n차에 합성하면 n 제곱차가 돼요. 2차를 2차에 합성하면 4차가 되잖아요. 3차, 3차, 9차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n 제곱과 n 플러스 1이 같을 수는 없어요. 허근이란 말이야. 근데 n 제곱 차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n 플러스 1차를 누가 제거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아요? 하필이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 해서 뭘 알아요? 하필이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 해서 뭘 알아요? fx의 1차항의 개수는 4였다 라는 거 알죠? 4여야만 적분하면서 2분의 4 돼서 2 될 거 아니야. 쌤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즉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일단 이게 1차인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무엇?
4x로 시작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b라고 적었어요. a라고 적을까요? 네. b라고 적으면 쓰다 보면 6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분한식이 보통 더 쉬워서 미분한식을 가지고 하는데 미분한식의 모양을 봤을 때 미분 안 한식이 제가 봤을 때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미분 안 한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 a를 찾을 때는 이걸로 하는 게 편하겠지. 그잖아. 이미 fx의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그럼 좌변은 f'x는 그냥 4예요. 여기 그냥 4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a 더하기 15인가? a 그냥 1인가요? 그죠? 네. 그래서 fx는 그냥 4x 더하기 1이에요. f1은 5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를 확정짓는 문제에서 이 뒤에 뭔가 마이너스가 달린 아이가 있잖아요. 물론 플러스일 때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주로 마이너스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계속 음수이면 플러스를 해서 최고차항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주로 마이너스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모양을 보면 항이 소거돼서 차수가 떨어진 형태 아닌가? 이렇게 먼저 의심을 하고 보면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뭐 결국 찾을 수 있긴 한데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보고 여기까지 생각을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고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하시면 돼요? ax의 n제곱 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찾으면 다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하려고 하셔야 좋겠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965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봐. 이거하고 이거 보니까 뭐 느껴지는 거 없냐 친구들? 없냐 친구들아? 선생님이 식의 특징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 둘이 무슨 상관이야? 얘를 fx라고 보면 얘가 3분의 1 f'x예요. 보여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이 문제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올라와서 관찰을 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문제에 영향이 있느냐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fx를 제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잡았잖아요. 사실 fx라고 잡을 생각도 잘 안 들 거예요. 그러잖아. 저거 방정식인데 저거 왜 fx라고 잡아봐요.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 발견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어쨌거나 도함수의 상수배잖아요. 저 위에 있는 식의 도함수의 상수배. 맞냐?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의 상수배가 얻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으면 근의 의미에서 0되는 데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상수배를 발견 못하면 문제 못 풀 것 같아 제 생각에. 알겠죠? 네, 무조건 발견을 해야 돼요. f'x는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고요. 실제로 fx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관찰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볼 수 있어요. 저게 지금 도함수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함수가 양수고 여기 도함수가 음수고 다시 여기 도함수가 양수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dx 이걸 볼 건데 얘가 도함수의 상수배니까 얘 부호 또한 도함수의 부호하고 같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파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적분하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부호를 바꾼 i를 적분하고요.
세 번째 1부터 베타까지는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적분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적분을 해도 되고 뭐 어째도 되는데 저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뭐라고 했어요? 3분의 1 f'x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3분의 1 fx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여요? 어차피 여긴 3분의 4고요. 그죠? 이거 지금 양쪽 끝이 x 절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fx 1 베타잖아요. 근데 뭘 알아요?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인 걸 알잖아요. 방정식이 근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입했을 때 뭐만 알면 돼요? 3분의 1 f 마이너스 1. 3분의 1 알파는 필요 없어요. 그죠? 맞잖아. 그리고 3분의 4.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f1. 이거만 필요한 거죠. 이해되겠니 친구들? f-1은 3인가요? f1은 얼마예요? 마일인가요? 그죠? 예. 그럼 얘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3분의 8 되겠네요. fx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알파나 베타는 구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0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이 아이의 도함수의 상수배였다. 이걸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풀 때. 맞아요? 문제의 특징이 관찰이요. 알겠죠? 예. 이건 뭐 기출문제 아니고 아마 센에서 수록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거지 같은 문제 되게 많잖아요. 센에서 억지 부리는 문제 중에서. 예. 얘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문제.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2x의 제곱으로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를 더하기 ax 마이너스 6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왜냐면 f0은 fx나 f-x는 똑같을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죠? 예. 근데 선생님 이걸 가지고 fx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게요. fx 못 구해요 이거.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면 fx랑 f-x를 더하는 것은 홀수 차항은 소거돼 버리기 때문에 몇 차인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fx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더하기 f-x의 정적분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fx라는 함수, f-x라는 함수는 fx를 y축에 대칭시킨 함수잖아요. 근데 적분 구간이 스스로 y축에 대칭이기 때문에 뭘 아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즉 이 아이가 그냥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하고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쓰는 거예요.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근데 대칭 구조를 정적분 할 거니까 얘 필요 없죠. 그러면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6 dx가 2배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하고 같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럼 여기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는 3분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인가요?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3분의 128 마이너스 24요? 그럼 이거 3분의 56 이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fx 애당초에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 생각해야 돼. 알겠죠? 못 구합니다 이걸. 차수도 안 나와 있어서 못 구하는데 뭘 아냐라는 거 물어보고 있냐면 적분 구간이 대칭 구조이면 fx를 적분하든 f-x를 적분하든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fx가 우함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이거 조금만 추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여기 2분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 예.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fx를 그린다고 해보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로 y는 f-x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 얘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해도 도형 자체는 면적이 같다 이거지. 이해하죠? 이거는 fx가 우함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fx의 어떤 특성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적분 구간 자체가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 fx를 정적분하든 f-x를 정적분하든 그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미적분에서 치환적분을 배우시면 이게 몹시 당연한 얘기가 되긴 한데 여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됐죠? 다음 문제 가도 돼요? 네. 친구들 뭐 나와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f-1이 0이어야 되고요. large f'(x는 fx여야 돼요. 근데 fx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기함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기함수네요. 도함수가 기함수면 원함수는 우함수죠. 도함수가 우함수면 원함수는 기함수입니까? 그것도 맞지 않냐? 그죠? 도함수가 기함수니까 원함수는 우함수 맞죠? 그죠? 예. 네. 도함수가 우함수이면 원함수는 기함수냐? 그건 틀려요. 상수성 때문에. 그죠? 예. 네. 그러면 large f-x는 large fx이다. 이건 참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뭘 알아요? large f1도 0이어야겠네요. 우함수니까. 맞죠? 예. 네. 그러면 large fx는 아마 이런 식으로 y축의 대칭 이게 생겼을 텐데 그죠? 예. 이 그래프에다가 y는 m을 움직이는데 교점의 개수가 GM인데 0일 때 불연속이라고 했잖아요. 0일 때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m이 0일 때. 그럼 m이 0일 때 교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1일 때 0이잖아요. 즉 x축에서 불연속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안 돼요. 봐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럼 0에서 좌우 움직여봐야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 상태에서 0에서 좌우 움직여봐야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m은 0에서 불연속일 때라는 말은 large fx의 극대값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어야 되잖아요. 왜? 마일일 때 0이고 1일 때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0일 때도 0인 거죠. 이해되죠? 그럼 large fx는 뭐가 되냐면 얘가 fx의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4분의 1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요. 그럼 large f2 더하기 g2를 구하라고 했는데 large f2는 얼마죠? 3이네요. g2는요? y는 2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 세는 거잖아요. 두 개요, 두 개. 그러면 5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네. 역시 적분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잘 적었어요? 잠깐 기다릴게요. 다 됐어요? 천천히 적어도 괜찮아요. 됐어요? 968 역시나 어김없이 뭐 나와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피적분 함수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독립변수인 x와 정적분의 변수인 t가 섞여 있으면 분리해 주자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이거? 예. 전개해서 분리를 합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dx를 저 상태로 두지 마시고 전개해서 분리하면 xft에서 x는 상수란 말이에요. 정적분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어차피 g0이 0인 건 맞고요. 분리 하나만 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뭘 깨달아요? 얘도 x에 대한 함수고 얘도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 미분할 때 뭘 써야 된다? 곱의 미분법을 써야 한다는 거 알겠잖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냥 막 x 막 집어넣으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알겠지? 물론 여기서 집어넣을 수도 없지만 0대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양변 x에 대해 미분하면 g'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더하기 x fx 빼기 x fx가 돼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식은 양변을 미분하는 거에 보면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서 g'0이 0이다도 일단 얻어야 돼.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왔잖아. 알겠지?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럼 비로소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gx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계속 두 번 적분해서 올라가서 gx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적분 상수가 두 번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fx를 보고 근데 fx를 보고 적분하는 과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얘가 지금 뿔마뿔이잖아요. 그럼 0에서 극대 n에서 극소란 얘긴데요. g 프라임 0이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이고 함수값 0이죠. 접한다는 얘기죠. 0에 접한다는 얘기라서 이렇게 얻어지죠. 누가? y는 g 프라임 x가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에요. 근데 이게 2대 1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n이에요. 그럼 적분 없이 g 프라임 x의 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 그럼 g 프라임 x의 식을 편의상 kx의 제곱 x-2분의 3n이라고 적을게요. 알겠죠? 3k로 합시다. 아니 4k로 하겠네. 4k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그냥 k가 양수인 것만 알면 되지 다른 거 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부호만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 4k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6k n 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적분해서 gx를 얻으면 kx의 4제곱 마이너스 2kn x의 세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g0은 또 0이니까 또 0일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 예.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3중근 간다는 얘기니까 얘 그래프는 최고차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여기가 이제 2분의 3n이고 얘가 y는 gx예요. 뭐라고 했어요? 얘가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an이라는 말은 n에 관한 식으로 얻어진단 말이잖아요. 맞아요? 2n일 때 0이니까 여기 2n 더하기 1이면 그때부터 양수가 되는 거잖아. 이해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an은 무엇이다? 2n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2n 더하기 1을 시그마 돌리는 건 10개를 돌리는 건데 이거 뭐예요? 3부터 시작하는 홀수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부터 시작하는 홀수 11개에서 1 빼면 된다고 했죠. 1부터 시작하는 홀수 11개의 합은요?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1의 제곱에서 1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럼 120이네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3대 1이에요. 제가 2대 1만 확실하게 외우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외우실 때가 된 것 같아서 3차 함수가 3중근 가질 때 극점하고 나머지 교점하고 b가요 3대 1이에요. 이건 사실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 접근하는 과정 필요 없어요. 바로 그림 그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행복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개소리고요. 아무튼 정적분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네.